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3일입니다. 제가 좀 늦었죠. 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하락하였고요. 증시가 좋게 시작을 했다가 장 중반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 마무리를 했고,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올랐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조금 내렸고 다우는 조금 약상승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도 상승했고요.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5%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다른 나라 증시들은 좀 반등을 하고 좀 진행을 되었는데 어, 또 이렇게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지금 역시나 이제 FOMC 회의록에 의하면 막 어느 쪽에 무게를 실는 그런 정책이 나온 게 아니고 테이퍼링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전보다는 확실히 테이퍼링 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중립적인 그 자세를 취하면서 약간 이제 시장 전체에 좀 변동성을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증시가 출렁출렁거리고요. 물가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또 급락을 할 수 있고, 아니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200포인트와 2970포인트를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증시가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점.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1선 깨지 않는 선에서 좀 증시가 다시 한번 재상승을 해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일단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지 않고요. 4월달 말부터 해서 지금 5월달 해서 이렇게 계속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얼핏 보기에도 한 10조 가량 매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공매도 재개되기 직전부터 좀 이렇게 외국인이 이탈하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달러가 강세를 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언젠간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를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방어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이 이탈했다가 다시 잠깐 들어왔다가 또 이탈하는 모습이죠. 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좀 좋긴 합니다만 여전히 어느 한쪽으로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워낙 이제 변동폭이 큰 지수기 때문에요. 일단은 큰 하락을 겪고 좀처럼 이제 반등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에서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1000포인트를 다시 도전을 해서 확실히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이오주, 뭐 진단키트주, 반도체 기술주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올라갔을 때 이제 다시 한번 전 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 0.5% 올랐고요. 나스닥 100 한 0.5% 내렸네요. 뭐 어제 그 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럽 증시도 조금 올라서 마무리했고요. 원자재 같은 경우는 가격이 뭐 올랐다 내렸다 계속 반복하고 있고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암호화폐는 또 급락을 했고요. 암호화폐 요즘 계속 이제 돈이 좀 빠져나갈 기미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채권 같은 경우는 한국 10년물, 뭐 미국 10년물 거의 다 비슷한 금액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으면 하고요. 6월 달 이제 거의 다 왔는데 6월 달에는 코스피 코스닥 한번 다시 정고점 노려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한다면 증시 하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기 전에 소식 먼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에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정상회담에서 여러모로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 최고 기술력인 반도체와 2차 배터리죠. 리튬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또 백신과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력, 뭐 이런 것과 같은 좋은 소식들이 좀 교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식을 보면 한미 공급망 협력 속도, 네, 반도체, 배터리 등 44조 투자에 미국 인센티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양 정상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의약품, 차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제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일본, 대만 등 동맹국들과 연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망을 재편,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이번 정상회담으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슈가 아무래도 반도체죠. 네, 최근에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지금 패권 다툼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텔이 이제 반도체 공급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소식을 내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신규 파운드리 공장 구축에 170억 달러, 19조 원을, 네, 그다음에 현대차는 전기차 현지 생산을 위해서 8조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 삼성전자에서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크게 투자를 시작하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미국의 신규 공장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 라인을 증설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틴 공장인지 뭐 그때 얘기가 좀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정상회담을 진행함으로써 결국에는 이렇게 유력한 후보로 꼽혀서 조 단위 또 수십 조 단위의 증설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극자에선 파운드리 라인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의 이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뭔가 이제 주가는 좀 별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죠. 네, 특히 이제 이 시그네틱스가 갑작스러운 폭락이 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SF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원 하락했고요. 네, 7,49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위기 좋게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조금은 이제 조정을 좀 받았고요. 증시 전체가 지금 이 코스닥이나 이 코스피가 별로 힘이 없다 보니까 조금 지지부진하게 흐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상회담도 좀 좋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 국제적인 위상이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월요일 장은 좀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증시도 좀 괜찮게 진행이 되어서 이렇게 다음 주 시스템 반도체 좀 반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차트로 보시면 SF 반도체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이 바닥자리 잘 다지면서 재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시스템 반도체에 대비해서 반등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박스권 하단에 계속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서서히 이제 상승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한번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 다다음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조정을 좀 끝내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일목균형표에 음운선도 좀 얇아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딱 뚫고 나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자가 이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다 보니까 SF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매물이 이제 서서히 좀 멈춘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 전체에서 외국인 자본이 좀 빠지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대장주 위주로 이미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이런 밑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분명히 그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시그네틱스고요. 12.7%, 거의 13% 하락했습니다. 13%가 하락했는데 220원 내려서 1,500원까지 또 떨어졌고요. 사실은 이제 증시에 비해서 너무 이제 크게 하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시그네틱스 자체에서 악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찾아보았는데요. 그런 악재는 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유 없이 네, 차익 실현 물량 같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거래량도 사실 조금 증가하면서 터지긴 했습니다만 막 투매 물량이 나올 만큼의 거래량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21선까지 하락을 좀 시켰는데요. 어, 다른 종목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시그네틱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은 별로 오르지 못했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SF 반도체와 같이 좀 움직인다고 바라보다가 이제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되었었는데요. 지금 이 상승은 이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좀 올랐던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리 내려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왔을 때 네, 이미 기대감이 좀 이미 들어오면서 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좀 과한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역시나 이제 시가총액이 좀 낮고 좀 적은 거래량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등락이 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지금 시그네틱스가 이대로 하락 추세로 접어들어서 쭉 내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이런 종목들 보면 한 번씩 말도 안 되게 네, 이렇게 폭락을 시키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라인을 어디에 잡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21선을 웬만하면 지키면서 이 라인 다시 다지고 네, 우상향 하듯이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는 게 좋아 보이는 그림인데요. 네, 일단은 자, 뭐 굳이 기술적으로 좀 그어본다면 상단은 이 정도가 될 거고요. 하단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도 이 노란색, 아니, 주황색 선 있죠? 이 정도까지도 하락이 가능해 보이니까 한 1400원 중반대 정도까지 잠깐 하락했다 뭐 올라가는 방법 61선 정도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너무 동요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상단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할 건데 일단 이번에도 상단을 도전을 하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이 저항선이 두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750원 정도가 최대의 저항선일 것 같고요. 다음에 만약에 도전을 했을 때 이 1750원 선이 뚫린다면 시그네틱스는 상당히 크게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월봉상으로도 천천히 진행이 되었고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도 월봉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월봉의 의문선을 돌파를 해서 장기적인 이 하락 추세를 이겨내고 반등했기 때문에 지금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신규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는 잠재적인 가치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괜찮다. 지금 외국인도 뭐 조금 차익 실현 물량하고 34,000주 매수했는데요. 지금 매도 주체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뭐 갑자기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 코스닥 종목들이 이렇게 갑자기 하락을 하거든요. 이유 없이.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심적으로 좀 여유를 가지려면 좀 큰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 사실 마음에 좀 안정이 되는데요. 일단은 시게네틱스는 저는 크게 더 하락하지 않고 뭐 1,400원 중반대 정도까지 하락이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받치면서 다시 한번 다른 종목들과 함께 천천히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엔 AD칩스고요. AD칩스도 25원 올라서 네, 반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는 이미 요쯤에서 다시 한번 고점을 테스트하고 내려왔지만 SF 반도체나 AD칩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선제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은 충분히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들이 이제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그네틱스도 잠깐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D칩스도 큰 저항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저항선들을 네, 모든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큰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박스를 뚫었을 때 상당히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9만 주 매수했고요. 뭐 일봉, 주봉, 월봉도 다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AD칩스 약간 대주주 지분이 좀 불안하지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다음에 IA이고요.
얘가 참 위태위태한데요. 네, 하방으로 갈지 상방으로 갈지 진짜 아슬아슬하게 지금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상한가 가는 그런 거래량 터진 양봉이 지금 한번 더 나와준다면 그래도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평선들 흐름을 좀 보았을 때는 하락 추세로 접어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반전을 위한 좀 추세 돌파, 네, 양봉이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이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동안 이제 기관도 매수를 했던 것을 다 이제 차익 실현으로 매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당분간은 지켜보는 것으로, 네, 크게 뭐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은 러셀이고요. 러셀은 이제 40원 상승했고요. 잠깐 치고 나가는 듯 하면서 얘도 이제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네, 바닥을 딛고 이제 시그네틱스처럼 크게 한번 올라갔다가 약간 음봉을 맞았는데요. 지금 중간 위치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힘이 있는 종목이죠. 네, 이틀 만에 이렇게 거의 하락을 시작했던 그 위치에서 이틀 만에 다 올려버리니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사람들이 못 버티고 나가거나 이렇게 심적으로 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크게 흔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월봉상으로 네, 고점 위치에 있고요.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주가를 받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고요. 더 올라갈 수 있는 소스가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력이 들어오면 치고 나갈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러셀도 지금 뭐 흔들고 있지만 크게 흔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세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것에 그냥 네, 만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반도체로 수급이 돌아온다면 치고 나갈 것이다. 여기만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종목, 네, IA는 사실 조금은 좀 더 부족한데요. 분명히 수급이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잘 버티면서 네, 큰 박스권을 아직 하단에 위치한 애들도 있고, 상단 왔다가 떨어진 애들도 있고, 상단 가려다가 이제 실패하고 중간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일단은 모든 종목들이 지금 더 이상 큰 하락을 하지 않고 큰 상단, 큰 박스권 안에 지금 주가를 어느 정도 형성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좋은 소식이 나왔으니까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네, 크게 치고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